오늘 내용은 협동조합 이해, 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사업계획서 작성, 과학수진 협동조합 지원 정책 소개하고 우리가 이제 처음 창업을 하거나 설립을 하실 때 가장 모르시는 게 정부 지원 사업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기업이 설립하고 나서 데스밸리가 5년에서 7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7년 동안 데스밸리 기간을 잡고 7년 동안 창업하는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협동조합 성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협동조합 성공과 실패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텐데 아무래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많이 말씀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협동조합 이해. 저는 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 안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쪽에 오신 분은 어떤 지금 일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설립하시려고 하시는지? 협동조합 직원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이쪽에 계신 분은 설립을 지금 준비 중이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설명 잘 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예, 그래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사회적 경제를 얘기할 때 두 마리 토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마리 토끼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사회적 경제를 하신다는 거, 협동조합을 한다는 거는 두 가지, 그러니까 두 마리를 잡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가치라는 것도 추구해야 되고 또 경제적 가치라는 것도 추구해서 지속 가능성도 보장해야 되는 게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필요한 얘기입니다. OECD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어떤 소셜 프로블럼, 그러니까 사회적 요구의 해결, 어떤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솔루션, 그건 해결 방법, 비즈니스 모델은 주류 경제와 어떻게 다르게 하느냐 이 부분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췄을 때 이런 소셜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보통 사회적 경제다. 이런 사회적 경제 안에는 협회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상호조직이라든지 사회적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OECD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한국 상황에서는 조금 헷갈리시죠? 한국 상황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업을 이제 협동조합이 할 텐데 전반적인 전 세계 흐름에서는 여럿이 함께 모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 해결 방식이 기존의 문제 방식, 기존의 비즈니스 방식과는 다르다. 이럴 때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하는 케이스라는 거죠. 그럼 협동조합은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 조합원의 어떤 문제, 그 조합원이 어떤 공동체라면 공동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사실 협동조합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큰 관점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경제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일 텐데요. 저희가 그냥 사회적 경제 하면 이게 뭘까 계속 고민에 빠지는데 경제 플러스 사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 비즈니스가 한 사람, 주주나 어떤 대표의 이익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흘러가는 것이 사회적 경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법적 형태, 협회, 협동조합, 재단법인, 상호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 법적 형태로 구분될 수도 있고 운영 규모는 작은 기업, 큰 기업, 대기업도 있다. 협동조합이. 우리나라 대기업은 뭐가 있죠? 협동조합? 농협을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하튼 서울우유 협동조합도 협동조합이죠. 서울우유도. 그 대기업들도 협동조합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시장 범위도 지역 안에서 하는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협동조합도 있고 국가 단위를 이제 넘어서서 하는 협동조합도 있죠. 그 예를 들자면 썬키스트 같은 것도 협동조합일 텐데 전 세계에 음료수를 팔고 있는 것도 이 협동조합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단위로 시장 범위도 넓힐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업 영역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따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협동조합으로 만들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협동조합으로 이름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OECD에서 지금 표를 좀 해놨죠. 법적 형태의 다양성이란 게 지금 맨 처음에 보이는 사진이 우리 잘 알고 있는 국경 없는 이사회. 여기도 OECD에서는 사회적 경제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활협동조합 중에 하나죠. 아이쿱.
대단합니다. OECD의 사진에 저희 아이쿱이 올라가 있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쿱도 이렇게 이제 협동조합이다, 이런 협동조합으로 대표적인 얼굴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파운데이션 재단 같은 형태도 여기는 이제 재즈 갖고 이제 재단을 운영하는 이런 데도 협동조합이고, 상호은행 같은 경우도 협동조합으로 치고, 임팩트 허브 같은 경우는 공강 사업을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인데 여기도 협동조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 단위, 그 옆에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캐니언 시네마라고 작은 영화를 이제 독립 영화들을 하는 그런 미국의 한 작은 사단법인인데 여기도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는 50년 넘게 독립 영화만 좀 진행을 했던 그런 배급 업체입니다. 그래서 300명의 예술가들의 제품을 좀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데도 협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보이는 몬드라군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죠. 그 스페인 지역의 그냥 파리 정도에 되는 대기업일 텐데 여기도 사실은 한 신분들에 시작된 협동조합도 출발했다. 그래서 몬드라군 얘기는 아마 KBS를 찾아보시면 방송에도 많이 소개된 그런 협동조합의 모습이죠. 시장의 다양성도 다양하다. 여기 제가 모렌기 같은 경우는 벨기에에 있는 디지털 교육을 하는 그런 기업일 텐데 여기도 사회적 기업이고, 그리고 그린 플랫 에너지라는 곳은 이제 에너지를 국가 단위로 공급하는 그런 것도 협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라민 뱅크는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업가를 얘기할 때 사회적 기업가 하면 이 분을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 무하마드 유누스가 창립한 그라민 은행이고요. 그라민 은행은 실질적으로 소액 대출 시장을 전 세계로 퍼뜨린,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그런 기업이죠. 이렇게 이런 국제적인 수혜자까지 찾는 것도 지금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협동조합을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 사업 영역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보건사회 서비스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의료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가 그 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역과 유통 같은 데도 공정무역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들도 이 영역에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문화 앤 미디어, 지금 오늘 촬영을 준비하시는 것도 뭐 협동조합이시고 이런 부분들도 또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건설공사, 주택공사나 이런 것들도 사회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협동조합의 모습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관광여행 같은 경우도 무장의 영예라든지 이런 쪽에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하시는 분들도 다양히 많다는 거죠. 교육은 뭐 물론이고요. 교육 강사들이 좀 힘을 합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진행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동조합을 처음 설립하시는 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사업이 협동조합으로 가능할까? 라는 고민에 많이 빠질 수 있을 텐데요. 다 가능하다. 이것이 법인에 대한 문제랍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어떤 법인을 이제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크게 이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으로 구분되는 영역이 있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레이들로 보고서라고 협동조합 할 때 많이 이제 참고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모든 협동조합의 공통되는 개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함과 동시에 모든 참여자에게 이익을 주는 서비스나 경제 제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와 자조의 토대 위에서 공동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크고 작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럿이 함께 경제를 일구어 나가는 것이 사회적 경제이고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협동조합이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돈 안 되는 사업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 세계의 협동조합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12%가 그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상위 300개 협동조합의 매출은 2조 1,465억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계 고용 인구의 10%가 협동조합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가시면 그쪽은 협동조합이 매우 발달해 있고요. 그래서 그쪽은 시장 간다가 이제 쿡 간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미국은 소셜벤처가 많이 강화되어 있는 기업이고, 아무래도 자본주의 중심 사회다 보니까 어떤 그 협동조합
협동조합보다는 지금 비영리 기구로서의 어떤 사회재단 이런 쪽이 많이 발달했는데 그래도 미국에도 한 900만 개가 넘는 그런 협동조합이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썬키스트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그런 협동조합이죠. 이런 것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법인이 설립한 게 주식회사랑 협동조합일 텐데 그 시작이 언제쯤일까 이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우셨죠? 동인도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첫 모습입니다. 1602년에 네덜란드의 상인들이 배를 타고 나가면 수익이 400%.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좀 그 주식을 사서 요 아래 보이는 그림이 여기 보이는 그림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투자 증서입니다. 첫 주식이죠. 첫 증권인데 요거를 하나 주면 내가 돈을 4배로 돌려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갔다 오는 확률은 50%였다면 4대가 가면 2대는 안 돌아오는 거죠. 그 이제 50%의 확률로 망하지만 성공한다면 400%의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던 게 네덜란드 동인도 주식회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은 1844년에 시작했습니다. 주식회사보다는 조금 늦은 개념이지만 저희가 볼 때 이 협동조합이 이제는 한국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 이후 협동조합에 대한 생겨난 거 아니냐. 사회적 경제가 2007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 나오기 시작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사회적 경제 역사도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이제 사실은 협동조합을 할 때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데인데요. 1860년도에 당시에 그 산업화 시대, 그 어려운 시절에 이런 원칙들을 정해서 협동조합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자본은 조합은 스스로 제공해야 하며 고정 이자를 따른다. 뭐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이유는 각 조합원의 구매한 양에 따라 배분한다. 경영에서 1인 1표 원칙과 조합원 성별 평등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1844년에 이제 설립부터 남녀 구분 없이 1인 1표제로 실시했다는 게 협동조합의 가장 큰 정신입니다. 그래서 84년 후에 영국에서 성인 남녀 보통 평등 선거권이 실시가 돼요. 그 영국의 여성 선거권이 나오기 이전부터 협동조합은 그런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로치데일이고요. 그리고 90년 후에 영국의 최저임금제가 법으로 제정되는데 이것도 다 이런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그런 정신에서 출발했던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동과 성장에 대한 부분 말씀이면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여기서 협동조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약간 소비자 협동조합이 많이 있어요.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많이 발전을 했고 프랑스는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많이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독일은 약간 신용 협동조합, 은행 같은 이런 신용 농업 협동조합이 있어서 이건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필요한 부분들이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 아니죠. 네, 그래서 유럽 각국의 협동조합 운동가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서 요 분들이 이제 ICA 협동조합의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 시작은 1844년 28명의 로치데일의 개척자로부터 시작돼서 요것도 영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넷플러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로치데일 협동조합이라는 이 책을 사 보시던지 아니면 영화를 구입해서 보시면 협동조합의 정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참고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1단계가 1840년인데 이런 역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나중에 좀 더 궁금해지시면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단계가 1980년대부터 이제 현재까지 요 단계를 4단계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좀 구분되어지는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복지국가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시장주의가 성장하기도 했고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은 정부도 국가도 이 사회를 잘 책임지지 못하는구나. 시장도 결국 이 사회를 잘 책임지지 못하구나. 그것을 우리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이 좀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이점에 출발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협동조합 역사도 꽤 됐죠. 그래서 1927년 동아일보 기사인데 협동조합 창립 상주 함창서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1927년도에 협동조합이 설립됐는데요. 1920년대에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에 대응하는 자조적 형태의 소비자 협동조합이 많이 발전한 케이스고요.
1950에서 60년도는 약간 정부 개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농협이 조금 여러분이 바라보실 때 저 협동조합의 모습인가 이런 것도 하겠지만 협동조합 대학도 설립해놓고 굉장히 이제 협동조합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농협, 여변초 생산협동조합, 중기 협동조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당시 협동조합은 100명이 모여야지만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무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없던 시대였죠. 그 다음에 1970년대, 80년대는 신용 협동조합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 여기도 다 100명 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해야지만 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체계가 바뀐 거죠. 그래서 초기에 2012년도에 엄청난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되고 지금은 좀 많이 이제 가라앉았지만 이제 살아있는 협동조합들이 계속 이제 성장해 가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협동조합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협동조합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협동조합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더라.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 조직이다라고 이렇게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의를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이런 영역에 들어간다고 한다라면 협동조합으로 가능한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ICA라고 있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는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주인이 따로 있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한다.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자율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조직 형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국제협동조합 연맹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공동으로 이제 정의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우리가 협동조합 운영하는 방법은 공동으로 소유해야 된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좀 천천히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간혹 이사장님이 혼자 끌고 가는 협동조합이 있을 텐데 이런 협동조합은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뭐 총회도 바꿔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협동조합은 뭐 직원 협동조합이든 소비자 협동조합이든 항상 총회를 중심으로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협동조합의 방법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수단이 무엇이냐? 수단이 사업체라는 거야. 사업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것들을 사업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비즈니스 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이제 수단으로 잡아서 진행한다. 목적인데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게 공통의란 부분이잖아요. 협동조합에 참여하시는 그 공통의 목적을 잘 설정해 놓는 게 중요하고 주체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누가 시켜서 협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자율적인 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함께 고민하며 가치를 공유하는 것. 일반 회사를 보시면 소유와 경영이 좀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경영하는 사람 따로 있고 소유하는 사람 따로 있죠. 잘 아시죠? 주주가 소유하고 있지만 경영은 대표이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지고 있고요. 그러나 협동조합은 이게 하나로 뭉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 운영한다는 것은 주식회사보다 좀 더 힘든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의 의견을 잘 받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협동조합에는 7대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협동조합 교육을 하면서 요거는 아무데도 다들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협동조합의 정신, 협동조합의 7원칙을 얘기할 텐데 사실 협동조합을 돈 벌려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런 정신이나 원칙 필요 없겠죠. 그러면 주식회사 하시는 게 빠른 길인데 내가 협동조합을 통해서 나랑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는 나랑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공동으로 해결하게 하면서 뭔가를 좀 이렇게 하는 사회로 만들어 가자라는 정신이 있다라면 협동조합의 정신과 이 7대 원칙을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7가지인데요. 자발적, 개발적, 조합원 제도 등등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20조, 21조, 22조, 6조 2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법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더라면 협동조합으로 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협동조합 정관을 작성하실 때도 이런 것들이 다 협동조합 정관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측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그래서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의 책임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거부하거나 이런 부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두 번째 원칙은 조합원에 대한 민주적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주적 조직이라는 부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원칙에 대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원칙은 조합원이 경제적 참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본 조달할 때도 참여해야 되고 배분이나 배당을 받을 때도 조합원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라는 부분이고요. 4원칙은 자유가 독립이란 부분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통제하는 자율적이고 자조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정부를 포함한 다른 조직과 협약을 맺거나 외부에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가치고요. 5원칙부터는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이제 5원칙부터입니다. 교육, 훈련 및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협동조합의 제5원칙은 교육이라는 것들 명확히 해놨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교육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협동조합은 계속 교육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조합원뿐만 아니라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이제 교육 활동 계속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6원칙은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은 연대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이 항상 협동해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7원칙에 이걸 또 제시했어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하는 것이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협동조합 기본법은 ICA 원칙, 협동조합은 한국에서만 운영되는 법인이 아니라 글로벌한 ICA 기준과 함께 병행하면서 매년 협동조합 대회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법인 체계가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민법상 법인, 그건 사단법인,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어떤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에 이롭게 하는 사업을 하는데 돈은 벌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부를 통해서 어려운 일을 돕는 일들은 민법상 법인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법인은 주식회사 같은 데죠. 여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익 창출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은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게 두 마리 토끼라는 것이 이 협동조합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때문에 매우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상법상 회사는 설립 목적이 이제 상행위를 하는 건데 이익 배분은 투자자 우선이 이제 되는 거고요. 민법에서는 사단법인이나 뭐 사회복지법인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인으로 활동할 텐데 여기는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칙적 제한을 하는 거죠. 사단법인의 목적에 따라서 수혜자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런 정리들을 해 나가는 거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은 공리적인 부분과 영리적인 부분을 함께 다루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외에 8개의 기본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 이제 우리 2012년에 만들어진 협동조합 기본법 이전에 만들어진 협동조합 법들이고요. 농업, 취업, 임연초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협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원칙과 정신은 다 같다라는 거고 추후에는 기본법 우선으로 다 모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기여, 자율성 등을 특성으로 하는 조직 형태인데 협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협동이란 협자가 한자로 풀었으면 저런 뜻이죠. 우리 요즘 세대는 한문을 안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때는 한문 시간 있었는데 그냥 외워서 시험만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자로 협동조합은 사방으로 여러 개의 힘이 함께 작용한다는 한자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십자가 사방이고 그 힘을 합쳐서 그 여러 개 힘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 협자로 많이 쓰고, 콜라보레이션이나 코퍼레이션의 영어에서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모여서 작업을 하는 것이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협동이란 부분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다인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적자 생존의 시대다. 피라미드 위에 올라가야지만 생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건데, 이건 사회 진보의 조건이 투쟁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다라는 관점이 한 관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다인의 관점은 협동의 원리는 상부 상조의 관점이다. 사회 진보의 조건은 협동에서 출발했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래서 다인의 주장이 사실은 경쟁이 아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협동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동의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이기적 유전자와 이타적 유전자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기적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 뭐 천국이든 어디도 가면 이제 그 지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긴 젓가락을 준다고 합니다. 이기적 유전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 긴 젓가락을 먹으려 하니까 못 먹게 되죠. 근데 이타적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긴 젓가락을 서로 먹여주니까 행복하게 잘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협동이라는 모습이 앞으로의 조건에 매우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협력의 시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우리 기업도 보시면 경쟁 패러다임의 시대에서 협력 패러다임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죠. 요즘 이제 국제 정세가 약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기업들은 협력의 시대로 전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기술의 발전, 다양한 고객의 요구 증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의 가속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급 사실상 개별 기업만으로 갖고 기업을 일으킬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아웃소싱이라든지 컴페티션이라든지 코컴페티션이라든지 프로세머라든지 오픈소스라든지 이렇게 서로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물건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로 도입했다는 거죠. 저희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는 아이스타 팩토리라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각자 다른 기업이었어요. 초이스밸류, 메이키스트, 이제홈, 휠라이프라는 회사가 다 다른 일들을 하는 회사였는데, 이분들이 이제 초기 창업 때 모였죠. 모여서 봤더니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하면 좋겠다라고 협동조합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각자 연구개발 수주 강점이라든지 제품 양산을 했던 경험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소프트웨어 설계 강점이 있고, 한쪽에서는 생활용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제조 쪽의 강점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공동자산 레이지 커팅기랑 UV 프린터를 활용해서 초기 창업팀들이 어떤 제품, 시제품 만들 때 그 사업을 해가면서 이제 사업을 성장한 케이스로 저희 과학기술 협동조합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바일 앱 개발 협동조합들은 일반 조합원과 직원 조합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협동조합을 하는데, IT 분야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문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문성들을 혼자 하면 영업이든 자원 공급이든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함께 만들어서 진행하는 협동조합이 저희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는 또 교육생 인턴을 계속 뽑아서 가르치면서 매년 인턴 교육 후에 삼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의 취업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IT 개발자 협동조합들은 정형적인 프리랜서 협동조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T 산업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청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IT 개발자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이 협동조합 안에서는 계약 관리, 활동 관리를 쭉 하면서 프리랜서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플랫폼 사업일 텐데 프리랜서 협동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보여드린 그 두 마리 토끼라는 것이 어떤 자본과 시장이라는 부분과 호혜와 연대라는 부분에서의 두 마리 토끼. 그래서 설립하거나 협동조합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다. 공익도 챙겨야 되고 수익도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협동조합의 이중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RCA 협동조합의 정의는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치적인 결사체다 이렇게 표현했죠. 영어로 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두 가지 부분이죠. 이중성이죠. 좀 더 살펴보면 조합원도 이중성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운영하다 보면 조합원도 관리해야 되고 고객도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구성원들에게는 출자, 소유자 의사결정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용자에게는 구매, 판매, 금융, 노동 다양하게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목적이 이중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목적도 진행을 해야 되고 경제적 가치도 창출해야 되는 것이 목적의 이중성. 조직의 이중성도 있습니다. 결사체란 부분은 약간 운동적 성격, 어떤 사회를 변화하는 그런 쪽에 이제 어떤 그 모임체의 형태도 갖고 있지만 비즈니스로 하는 사업체의 형태도 띠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직의 이중성이 협동조합의 모습이다. 운영 원칙의 이중성, 민주적 운영이라는 평등 원칙도 진행해야 되는데 배당도 고르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공정 원칙이라고 해서 이제 이중성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협동조합의 가장 큰 문제가 협동조합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임승차자들 문제죠. 조합원으로 가입은 하셨는데 일은 안 하고 배당만 받아가는 일이 생긴다라면 그 안에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자본의 이중성, 출자금이란 부분, 적립금이란 부분도 이제 자본의 이중성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소유의 이중성, 개인 소유도 공동 소유. 어떤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어떤 역할이 있지만 또 공동으로 함께 뭔가 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매우 힘들지만 하고 나면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협동조합 설립적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시간입니다. 요거는 좀 간단히, 이제 저희가 좀 한 30분을 지겨운 시간으로 보내시는 느낌이죠. 이 윤리 시간은 원래 좀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부분. 자,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에 설립됐습니다. 요게 이제 정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아까 협동조합의 특징은 공동의 목적, 5인 이상이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5인은 5명만, 그러니까 독수리 오용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5명만 모이면 우리가 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의결권은 출자 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로 진행한다. 주식회사는 일주일 1표.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주주가 돼서 기업을 좌지우지한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3배의 이상만 낼 수 있는데 돈을 많이 냈던 적게 냈던 다 1인 1표다. 이게 민주적 의사결정 규조다. 그래서 이런 의결권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책임 법인은 조합원은 출자 자산에 한정한 유한 책임을 짓는다.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가입할 때 자유롭다. 그리고 배당은 전체 배당의 100분의 50 이상을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시적에 따라 배당할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건 설립하고 나서 다양하게 이제 세액 계산할 때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협동조합의 모습은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로 구성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일반 협동조합 5명, 사회적 협동조합 5명 다 똑같다. 다른 건 일반 협동조합 영리형,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형.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 설립 절차는 비슷하지만 관할 부처가 좀 다릅니다. 관할 부처가 아니라 관할 소속이.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 이제 조합원의 이익 창출을 위해 하는 거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이기 때문에 기부나 이런 활동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나의 협동조합 모습이 일반 협동조합으로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정부 사업과 또는 어떤 기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갈지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형에는 소비자 협동조합이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모여서 물건을 공동 구매하고 싶다. 그럼 소비자 협동조합. 대표적으로 생활협동조합이 소비자 협동조합인데 아이쿡 같은 것이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되겠죠. 생산자 협동조합, 일자리 제공, 그러니까 생산자들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자. 아까 이제 썬키스 같은 데가 이제 생산자 협동조합, 서울우유가 생산자 협동조합이죠. 축산협회들이 생산자들이 이제 협동조합 구성한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자 중심으로 모이는 게 생산자 협동조합이고, 이런 건 이제 사업자 협동조합, 이런 것도 지금 포함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직원 협동조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분류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협동조합에 추가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조합원의 필요 충족이냐, 사회적 목적 실현에 따라서 협동조합이냐, 사회적 협동조합이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조합원의 참여 동기가 생활, 소비, 사업 경영이냐 아니면 특수 목적이냐에 따라서 저희 협동조합 기본법에 있는 협동조합을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신용 협동조합 등 좀 더 특수 목적에 있는 협동조합을 구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협동조합의 주된 사업이 무엇이냐, 물품 및 서비스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인력 및 공동의 업무 이런 것들은 사업자 협동조합, 프리랜서 협동조합으로 구성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협동조합의 월칙이란 부분은 이런 거 있습니다. 생산비용 75원이 들었다. 판매액이 100원인데 생산비용이 어떤 원가 개념이 75원 들었다. 돈이 25원 남았다. 이 25원 누가 가져가느냐가 협동조합의 유형을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상업성 회사는 이 남은 금을 투자자가 가져가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 남은 돈을 사회 재투자, 공익사업에 넣게 되는 거죠. 잉여금의 수혜자가 취업계층이나 지역개발, 공익사업 등에 이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협동조합은 소비자에게 간다. 사업자 협동조합은 사업자에게 간다. 직원 협동조합은 직원에게 간다라는 개념으로 쉽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앉아서 컴퓨터에 들으시다 보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여하튼 오늘 과정 속에서는 다양하게 저희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소개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설립하실 때 이런 아이디어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쭉 얘기하면서 계속 글로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쿱, 인터내셔널 코퍼레이티브 얼라이언스, ICA가 이제 국제협동조합 연맹인데요. 1895년에 설립되어서 전 세계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경제 활동들을 대표하는 기구들도 있지만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곳이 ICA다. 근데 ICA에서는 협동조합 영역이 UN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 이런 캐치프라이즈로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이 개념을 이런 데가 있구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전 세계 협동조합 사람들은 이런 게 고민이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ICA 주제별 위원회가 있는데 이 주제를 설정한다는 것은 협동조합, 전 세계 협동조합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지점입니다. 지금 이 ICA 주제별 위원회는 양성평등 또는 협동연구, 협동조합법, 청소년, 국제협력개발 이런 쪽에 주제별 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4개 지역으로 구분되죠입니다. 크게 유럽, 아프리카, 미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인도, 뉴델리에 그 본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한국도 많이 가입되고 있는데 한국의 농협이 또 이제 가입돼 있어서 가장 경영 보고서 보면 가장 상위권에 저희 한국이 몇 군데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ICA 부문별 조직은 8부문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농업, 은행, 소매, 어업, 건강, 주택, 보험, 산업 및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부문별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에서의 협동조합 유형 구분은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유형 구분 기준은 협동조합의 주된 사업이 무엇이냐, 추구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은 생활이냐 소비, 그러니까 조합원의 참여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소비자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사업자 협동조합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다 버무려졌다. 이것이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 그러니까 소비자도 있고 생산자도 있고 거기에 직원도 있고 그러면 이제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40% 이상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의료, 복지,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이런 영역으로 이제 병원을 협동조합 운영해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자면 협동조합 유형 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가 소유주냐, 직원이 소유주냐, 소비자가 소유주냐에 따라서 협동조합의 명칭이 바뀐다. 우리 한국의 법에서는 이런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아마 여러분 사업계에서 적을 때도 이런 부분을 적게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협동조합은 초기 핵심 사업가가 지금 중심이 되는 거겠죠. 각각의 사업에서 협동조합으로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첫 사업의 신중한 선택과 초기 성과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초기 핵심 사업이 무엇이냐. 사업은 계속 확장되어 갈 수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구분될 수 있겠죠. 사업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구매 기능을 할 것이냐, 사업자 협동조합에서 생산을 할 것이냐, 마케팅을 할 것이냐, 또는
정보나 R&D 영역을 할 것이냐, 수출을 할 것이냐, 인적 자원 개발에 할 것이냐, 뭐 경영 관리 할 것이냐,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영역에서의 사업자 협동자의 공동 사업을 추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문가들이 생산자도 될 수 있고 사업자도 될 수 있어서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 유통상의 대응에서 했던 썬키스 같은 경우는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불려지는 거고, 축산 생산자들이 힘을 합쳐서 서울 협동조합을 만든 것들, 그리고 동네 빵내 협동조합도 꽤 유명하죠. 빵집 기술, 빵집 제과점 11개 업체가 모여서 협동조합을 구성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즘 빵집이 대기업에서 다 빵집까지 진출해가는 과정이라 동네에서 기존에 있던 빵집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빵집입니다. 매출이 30% 증가했다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과학기술 영역에서는 그 건설용 3차원 프린트 협동조합, 이 기술이 있는 분들이 모이신 협동조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한국 메이커 융합 협동조합 같은 것들도 이런 형태의 사업자 협동조합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협동조합은 말씀드린 대로 직원 또는 노동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뭐 노동자 협동조합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자꾸 노조와는 개념이 좀 다른 개념인데 그 개념이 좀 이렇게 노동자가 사주에 대해서 어떤 저항을 한다면 노조가 되겠지만 그들이 경영을 한다면 노동자 협동조합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청주의 우신버스라는 곳은 그 기업이 망했는데 거기 계신 운전사분들이 협동조합을 구해서 다시 살려낸 그런 케이스들도 이런 직원협동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원협동조합의 목적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노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케이스, 고용 안전망을 만드는 케이스, 적정 급여와 처우 개선 등 직원의 복리 증진에 그 관점을 둘 수 있겠죠. 직원이 주인인 그룹이 몬드라곤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여기가 직원이 주인인 그룹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협동조합인데 대기업인데 뭐 한번 방송 보시면 생산 라인에서 막 일을 하고 계시다가 전체 이사회 한다고 올라가시는 그런 풍경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몬드라곤 협동조합 같은 곳이고요. 국내 최초 협동조합 프랜차이즈가 이 국수나무 협동조합입니다. 여러분 요 주변에 이제 화평동 냉면 국수나무 이제 그 프랜차이즈를 보실 텐데 이게 이제 이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그런 협동조합이고요. 여기는 이제 원래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의지에 있어서 협동조합 전환한 케이스입니다. 또 프리랜서의 힘으로 모여진 협동조합, 이런 프리랜서 협동조합들도 직원 또는 사업자 협동조합, 직원 또는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학기술 영역에서는 덕음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사회적 약자폭력의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이제 프리랜서 모여가지고 요 방식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구성한 케이스이고요. 한국 뇌과학기술인 협동조합들도 그 뇌과학자들이 좀 모여서 뭔가를 만들겠다라고 접근했던 프리랜서형 협동조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프리랜서 협동조합은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사진 작가라든지 또는 IT 기술자라든지 이런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프리랜서 협동조합을 많이 만드시는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예술을 하셔야 되고 또는 뭐 작가라면 작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분은 영업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 협동조합의 그 중심에는 이런 업무 지원들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놔두고 이런 자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런 프리랜서 협동조합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흔한 것이 이제 소비자 협동조합이고요. 누구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하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소비자 협동조합의 특징은 조합원 수가 많다는 거죠. 우리 공동구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인이 되면 소비자 협동조합이 될 텐데 조합원 수가 많은 거고 초기부터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면 소비자 협동조합은 좀 힘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이룬 이후 안정성이 지속된다는 그 특징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소비자 구매를 MREI라는 이제 그 캐나다 쪽의 등산 장비 협동조합 같은 경우가 이런 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합원이 1,800만 명 규모의 미국 최대 소매 협동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REA 같은 경우.
스페인에 있는 사회주택 같은 데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아파트 같은 것들 다 이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24년 3년에 시작됐고 여튼 입주자 조합으로 출범해서 입주자들이 집을 관리하는 형태가 이런 협동조합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와인 소비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소비자 협동조합이죠. 와인이 지금은 굉장히 싸게 저희가 먹을 수 있었지만 예전에는 와인 값이 너무 비싸서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와인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해 놓고 교육도 하면서 와인을 구매해서 이제 저원끼리 이제 향유하시는 그런 협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과학기술 영역에서는 햇빛 발전 협동조합 같은 경우 태양열을 중심으로 지역에 어떤 이런 전기를 소비하는 영역이라든지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이제 중소기업과 연계하는 이런 협동조합의 모습으로도 출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협동조합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짧게 기업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하튼 전반적으로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저희가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이것이 생산자를 중심 또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될 협동조합일 것인지 또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직원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신 다음에 협동조합의 모습을 설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은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생산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직원도 함께 참여한다는 거고 두 그룹 이상이면 이점이 되는 건데 의사결정 비용이 들어간다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는 이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랑 생산자의 바라는 지점이 다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드는 케이스는 매우 힘들고 그렇게 시작했다가 이제 힘들어지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처음에는 어떤 한 영역을 중심으로 설계를 하시고 생산자면 생산자 아니면 공급자면 공급자 중심으로 조합을 만드시고 이후에 소비자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생협 같은 경우는 한살림 생협 같은가 생산자 협동조합과 소비자 협동조합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으로 이제 가는데 거기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구조화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소비자가 공동 주인인 이런 에로스키 같은 못 들어간 협동조합이 일부일 텐데 마켓 시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이제 이런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컬렉티브 임팩트형 협동조합이 되기 때문에 카디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조합원들이 참여하면서 진행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포츠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축구 클럽들도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페인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바르셀로나 협동조합, 축구 같은 경우도 FC 같은 경우도 이제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청주에 있는 FC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축구단을 만들어서 이런 협동조합으로 운영해 나가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말씀드렸고 과학기술인 쪽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IT로 시각장애인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제 설립되었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 제작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이북 제작을 통해서 플랫폼 개발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이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IT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 비영리 기구에 이 IT가 좀 미진한 비영리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엑셀 회계 교육이라든지 IT 활용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도 조합원이 꽤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연결 플랫폼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학기술 협동조합과 달리 이분들은 중소기업과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들로 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운영되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장표일 텐데요. 나는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 그죠? 없으면 취업을 하셔야 되죠. 사업 아이템이 있어야지 창업을 하시는 거고,
나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 예스. 그러면 사업을 함께 할 사람이 주변에 있다? 없으면 난 사업 자금이 넉넉한가 봐야 되고, 없으면 창업을 위한 준비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있다라면 개인 사업자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죠. 근데 사업을 함께 할 사람이 주변에 있다. 그 있어요. 있다. 예스로 갔다. 그러면 함께 할 지인들이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의지와 신뢰가 있다. 없으면 나는 투자자를 모을 수 있냐? 판단해야 되겠죠. 투자자를 모을 수 없으면 그냥 개인 사업자 가시는 거고, 있다 그러면 주식회사를 설립하시는 겁니다. 투자자를 모을 수 있다라면. 함께할 지인들은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의지와 신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업 자금이 넉넉하다. 사업 자금이 넉넉하면 일단은 주식회사 설립해서 지금 기업을 일으키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자금이 없다. 그러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협동조합의 조합원들 함께 해 나가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장표를 한번 해 보시면서 내가 이제 취업을 해야 될지 창업을 해야 될지, 창업을 해야 된다라면 주식회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협동조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식회사가 나쁘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주식회사가 나쁘다는 개념은 아니고 협동조합이 또 좋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투자자를 연결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라면 주식회사로 설립해 보는 부분을 권고해 드리는 거고, 나와 같은 사람이 좀 많아.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이 좀 많아서 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좀 성장시키고 싶다라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함께 힘을 모아 가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인 출자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설립하면서 아마 법 정관에 이런데 어떻게 적용해서 넣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관 작업하면서 좀 정리해 나가는 게 이제 필요할 거고요.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전 검토 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은 내가 기업을 왜 설립해야 되는지 미션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소셜 미션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법인을 설립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미션이란 부분이죠. 그래서 이 미션을 일반 기업에서 존재의 의미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생활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에 들어가면 우리 회사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정해놓고 이 미션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야.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10년 또는 5년, 3년의 장기 계획을 세웠어.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돼. 우리의 핵심 가치는 이것이야.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역량을 성장시켜야 돼. 우리 회사에 참여하려면 이런 핵심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돼라는 걸 설명하죠. 협동조합도 법인이기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협동조합의 미션이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립하시는 분들이, 설립 발기인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왜 설립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1년에서 3년 내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이 비전은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조합원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 협동조합 설립할 때 검토해야 될 게, 우리 협동조합의 사업자이냐, 아니면 생산자냐, 아니면 소비자이냐, 아니면 프리랜서 협동조합이냐, 다양한 어떤 조합의 모습을 생각하시고, 우리 조합원을 모실 분들은 누구인가? 우리 이제 처음에 설립 발기인들이 조합원을 이제 구성하실 텐데, 향후에 조합원을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있는 설립 발기인으로 협동조합을 계속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조합원을 모집할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겠죠. 저도 협동조합을 만든 적이 있고 지금도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50여 명의 대학원생 동기들이 만들었던 협동조합이에요. 50명이 다 100만 원씩 냈습니다. 50명이 모이니까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었죠. 5천만 원을 갖고 무엇을 했느냐? 술집을 협동조합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학 앞에 이제 저희가 표현은 술집이지만 우리 이제는 50명의 대학원 동기생들이 모여서 좀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그런 자리가 무엇이 있을까? 그래, 그러면 우리 사롱이든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그러면 어디가 있을까? 그때 당시 대학원 앞에 뭔가 나와 있던 2층에 있던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런 술집을 약간 우리가 한번 운영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대학원생들의 그때 이제 같이 했던 분들이 그래, 우리 뭐 저녁에 회의라도 하고 할 거 있으면 만들자. 그래서 5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그 임대를 했고, 이제 임대비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류를 팔고 통닭 배우는 기술도 배워서
저희가 이제 그래도 각자 사회에서는 컨설팅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서빙도 하고 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장사가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사 먹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 학교 앞이었기 때문에 학교의 모든 행사들을 다 여기서 했고 교수님들 많이 왔죠. 근데 저희가 못 본 게 있었습니다. 학교 앞은 1년에 딱 6개월밖에 일을 못 한다. 방학 기간에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1년을 벌으면 1년 동안 저희가 그 직원도 두고 이제 진행을 했었지만 딱 우리 시쳇말로 똔똔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조합원 그러니까 참여할 때 잠깐 새끼를 샜는데요. 이렇게 조합원들 참여할 때 누군가 돈을 이제 출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조합원을 설립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 어떤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장은 딱 두 가지를 팔고 있습니다. 물건을 팔든지 서비스를 팔든지. 서비스는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할 것인가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여기부터는 조합원과 우리 이제 이중성이라고 했잖아요. 조합원은 생각했고 여기부터는 이제 고객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물건과 서비스는 누가 사줄 것인가 고민해야 되죠. 제일 처음 이제 고민하는 설립자들의 문제는 우리 조합원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조합원이 이제 생각을 끝냈고, 우리는 어떤 조합원들이 모여서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끝냈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이 누구야를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학기술인이지만 제일 어려운 분들이 과학기술인과 문화예술인들입니다. 자기 고집이 제일 센 분들이거든요. 문화예술인의 창작성과 과학기술인의 전문성은 사업을 하기에 매우 힘든 자기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다. 근데 이 분들도 사업을 하실 땐 첫 번째, 내 작품을 또는 내 아이템, 내 서비스를 누가 사줄 것인가 고민하는 영역이 창작 활동이나 연구 활동에서 넘어서는 비즈니스 활동으로 넘어오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과학기술인이 많이 참여하셨더라면 과학기술인 분들은 내가 이제까지 연구해왔던 것들은 이제 개념이 좀 바뀌었다. 내가 연구해 와서 사회에 이바지하던 이 기술들이 이제는 어떤 소비자나 고객에게 어떤 이익을 전달해 줄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사업 모델을 해 나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복잡하게 저희의 이제 구조, 미션, 비전이 무엇이고 조합원이 무엇이고 그리고 사업 모델이 뭔지 고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결한 설명이 필요해요. 이젠 우리가 엘리베이터 스피치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너 무슨 사업을 하면 딱 세 줄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 그 구조는 쉽게 저는 PSV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roblem, Solution, Value. 나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서 이런 가치를 창출해. 이 구조만 내가 사업 아이디어에 전달할 수 있다는 건 충분하게 간결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 사업 아이디어를 좀 쉽게 설명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피칭하는 강의를 하고 왔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 사업 소개를 할 때 3분 이상 써먹어요. 네, 심사위원들이나 좀 고객들이 듣고 싶은 거는 사업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저 제품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지, 어떤 효용이 있지 이걸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업을 하신다라면 이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장 조사죠. 이런 여러 가지 시장 조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영 자문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텐데, 유사한 사업을 경영 자문이나 주변 조사는 우리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나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미 시장에서 크게 성장한 기업이 있는데 제가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그 사업 덤볐다가 시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실패하는 경향을 이제 눈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협동조합의 설립은 뭐 이렇게 1번에 11번까지 있지만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다르다. 이거는 여러분 인터넷에서 협동조합의 설립 딱 치시면 다 떠 있는 그런 표입니다. 요건 실제 설립하실 때 고민하시면 돼요. 지금 아이디어 설립 단계 아이디어 단계잖아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요 장표대로 내가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지, 어떤 조합원과 함께 할 것인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그게 나와야지. 요건 법적 절차로 그냥 여러분이 돈이 있다라면 뭐 얼마만 주면 법무사에다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저는 사실은 회사 설립할 때도 주식회사 설립할 때도 혼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용어나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접근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협동조합 설립하시는 분들, 과기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컨설팅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이런 부분은 지정해 하도록 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 그림으로 이제 정리될 수 있을 겁니다. 문제의식, 어떤 사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 것인가, 협동조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면 조합원을 만들게 되겠죠. 조합원의 신뢰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포함된다라면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사업 계획을 어떻게 이제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거기서 나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 협동조합의 어떤 활동가의 정신, 우리 협동조합이 이끌어갈 리더십의 정신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고민되게 된다라면 결과적으로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누가 편익을 가져갈 것인가, 누구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가 법인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제 머릿속에서 캔버스 안에, 도화지 안에 다 그려진 다음에 설립을 하시라는 거죠. 근데 아무런 이런 구체적 계획이, 그러니까 설립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없다, 그냥 설립하시면 소비자로 갈까? 생산자로 갈까? 우리 물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랑 함께 하지? 그러다 조합원 5명이 모이셨는데 각자 생각이 틀리다라고 보면 나중에 이제 협동조합이 어려운 길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발기인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사업 정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겠죠. 설립 전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설립 이인가 신청 전에 해야 될 것들이고요. 설립 신청을 한다면 뒤에 6, 7, 8, 9, 10, 11번을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아직은 저희가 아이디어 단계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저희가 숙지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정관이란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관이란 부분이 우리나라 헌법과 같은 개념이죠.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사시려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고, 대한민국의 혜택을 누리려면 헌법에 따라서 우리가 받습니다. 정관이란 것은 협동조합의 헌법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정관을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시간이 지난 초기에는 마음과 뜻이 맞는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정관을 들여다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다 힘을 합쳐서 하면 되지 라고 하면 되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정관은 항상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시대죠. 그러니까 우리 설립자들이 다 빠지고 나가고 협동조합이 계속 유지되려면 이 정관을 중심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정관의 필수 포함사항은 이런 부분 1, 2, 3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이 정관에 꼭 들어간 내용이고, 협동조합과 협력을 위한 사업,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를 위한 사업들이 정관에 꼭 들어갔는데, 이게 아까 뭐였죠? 협동조합 같이 6번, 7번, 5번, 6번, 7번이 꼭 들어가야 될 필수 포함사항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방법은 쉽습니다. 협동조합 지원 세팅을 통해서 협동조합 표준정관을 다운받는다. 이거 협동조합 표준정관 다 있거든요. 주식회사 마찬가지로 다운받습니다. 정관을 한 문항 한 문항 꼼꼼하게 살피고 우리 협동조합과 맞게 수정한다. 추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한다 하는 거죠. 정관은 협동조합의 법전이므로 사전에 조합원과 충분히 검토해 해결책을 발견한다. 주식회사도 마찬가지고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은 스스로 만드는 거죠. 기본 꼭 들어갈 내용만 아니면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모여서 정관을 다 수정하시는 게 필요한 얘기입니다. 정관 작성에 필요한 14가지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데요. 목적, 이건 나중에 정관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관의 필수사항 이렇게 기재하라는 내용이고요. 지자체별로 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 작성 예시를 참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표준정관 다운받고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그 작성 예시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고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업계획서 작성 시 고려사항. 협동조합 설립을 결정하기 전에 다른 법인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 발기인들끼리 각자 필요를 공유해 본 적이 있는지, 협동조합의 유형을 좀 정했는지, 협동조합의 주 사업을 정했는지, 대략적인 사업 모델을 정했다
있다라면 이제 사업계획서 쓰는 겁니다. 요게 다 체크되셨으면 이제 사업계획서를 쓰시는 거죠.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쓰는 사업계획서가 있고요. 여러분이 투자자를 만날 때 사업계획서가 있고요. 여러분 조합원을 이제 설득하는 사업계획서가 있고 다 다르지만 그 기본 뼈대는 하나다. 사업계획서 작성 순서는 전체 목차 및 구성을 생각하는 뼈대를 작성하는 단계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처음부터 쭉 쓰는 게 아니라 뼈대를 일단 구성해 놓고 거기다 살을 붙여가는 형태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뼈대를 만들어 놓으면 시장 분석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생각했던 구조가 근거적으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에 대한 시장 분석이 들어간 다음에 계획을 스럽하고 계량 분석이라는 수치라는 부분입니다. 사업계획서에서는 이제 수치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들 증명에 보이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 여기서 이제 내용 작성 및 편집이 들어가는 형태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표현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이 여러분이 협동조합 설립할 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직개요, 조직인원, 설립 목적, 의사결정기구, 조직도, 임원 현황, 조합원 현황, 직원 고용 계획이 협동조합형 사업계획서에 이제 첫 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는 물음표는 비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는 뭐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는 정관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 한 5가지, 6가지 사업 목적을 적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 사업 목적을 하나씩 적으면서 어떻게 이 목적을 실현할 것인가를 적어하는 것이 사업계획서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기본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구체로 무엇을 할 것인가 적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플랜이다라는 개념이고요. 협동조합 사업계 실제 보시면 개요, 세부사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관에 적었던 사업 목적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적고 이 사업에 대한 목적, 사업 내용, 수행기간, 수익 및 지출에 대한 부분 나눠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지만 이런 형태 표 안에 넣어가면서 이제 사업계획 작성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것도 실제 작성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컨설팅 과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뭐 다른 데 사업계획서 썼던 걸 벤치마킹 해가면서 쭉 적어 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일관성이 있느냐, 논리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로 설명을 해 나갈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이제 주된 사업 내용과 사업 목적, 정관의 목적과 비즈니스 모델이 다 일관되어 있느냐, 논리적이냐 하는 부분이 사업계획서를 통해 증명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뭔가 좀 전체적인 도형 모습도 좀 일관되게 좀 그리시는 게 좋고 이 안에 수치들을 통해서 논리적 근거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거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좀 힘드시죠. 근데 기업에서 어떤 보고서를 만드시거나 뭐 개괄식을 쓰는 이런 습관이 있던 분들은 쉽게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표를 나눠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작성해 놓으시고 이제 넣어 놓는 형태로 가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정부 지원 사업일 텐데요. 왜 정부에서는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해 주려고 할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왜 기본법을 만들어 지원해 줄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바라볼 때는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할 수 있겠다라는 고민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에서 협동조합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거겠죠. 또 하나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하는 중요한 측면이겠다. 또 하나는 헌법에 써 있는 경제 민주화라는 부분에서도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개념은 소액, 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통해서 다양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일하는 복지 실현에서는 취약계층 복지 실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곳은 다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되고 있는 케이스이죠. 그 법인이 아니면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이고 보육, 돌봄, 범죄 예방 등 복지 전달 체계의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협동조합이란 부분이 이제 그 은퇴자들이 재능 기부형, 그러니까 고경력 기술을 갖고 있어서 어떤 기업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급여를 받던 분들이 퇴직하고 나오시면 저희가 한 100살까지는 사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50세에 퇴직한다. 그러면 50세에 퇴직하셔서 한 80세까지의 근무를 할 수 있는 그 신체적 조건을 갖고 계세요. 이분들이 뭔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경력사항들을 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혼자 일을 하면 힘들잖아요. 어제도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구성하신 분들을 만들고 있지만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원자재 공급이라든지 또는 판매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확보해 내는 게 좋은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경제 활성화가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협동조합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민주적 운영으로 기업을 운영한다는 부분이 많아진다라면 우리가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로 한 걸음 나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협동조합 성과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좀 계속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만든다는 거 언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항상 한참 경제성장기에 5개년 발전계획, 사실 이게 5개년 기본계획은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박정희 시대 때 5개년 경제발전 계획을 통해서 우리나라 성장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협동조합도 기본계획을 계속 짜고 있다. 그래서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사회통합 지역 발전 견인될 수 있기 때문에 벌써 4차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2월에 나왔고요. 2014년, 2016년 1차 기본계획 때는 설립 및 양적 확대를 목적으로 움직여졌다. 그리고 2차 기본계획 때는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자립 및 성장 기반 조성이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이었다. 2019년까지였고요. 2022년까지는 3차 기본계획으로 성장 기반 확립이란 부분인데 2024년부터 2025년까지가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일자리 창출과 규모화가 가능한 좋은 기업으로 경쟁력 강화시키는 게 정책적인 기본계획 방향입니다. 두 번째가 협동조합 다음으로 공동체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영역을 확대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서비스 분야는 사회적 협동조합 다 전환시키고 있는 거죠. 자, 연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지원 내실을 하겠다. 연합회, 협동조합 연합회를 지금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협동조합 연합회를 만드는 형태까지 되고, 투명성이 제고되고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 재설계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품질을 개선하겠다라는 부분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설립의 단계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창업의 단계는 4단계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업 준비하는 단계. 여기 설립 과정에 들어오신 분이 요 내용이겠죠. 증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증명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의 비즈니스 모델과 내 목적과 우리 팀의 힘은 무엇으로 증명한다? 사업계획서. 그래서 초기 설립하시는 분들은 사업계획서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돈 걱정하시지 마시고 사업계획서만 잘 쓰면 정부의 7년간 초기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시드머니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흔하게 이제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실수, 퇴직금으로 치킨집 만드는 거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홀딱 망해가지고 집안을 거덜내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내 아이디어를 창업하시고 퇴직금이 있으면 한 1, 2년 내 아이디어를 갈고 닦아서 이 정부 지원 사업, 육성 사업 코스 들어오는 거죠. 뭐 과학기술 협동조합 지원 사업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보다도 뭐 예창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든지 올해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 좀 많이 없어졌지만 이런 오늘 오신 소셜 캠퍼스 온 같은 곳이 사실은 사회적 기업가들 지원해 주는 그런 코스이잖아요. 그러면 공간, 사무실 뭐 이런 창업 자금들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큐베이팅이 들어와서 창업 사업을 진행하셔라. 시니어 창업 지원 사업, 뭐 1인 기업 창업 지원 사업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창업진흥원 들어가셔서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2024년 창업지원사업 딱 치시면 전 부처에서 하는 지원사업이 다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나오게 돼 있죠. 그 다음 단계가 만든다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예요. 벌써부터 시제품 만드시지 마시고 사업계 쓰시고 인큐베이팅 과정 들어가셔서 또는 지자체 협동조합 지원 사업 처음에 들어가셔서 그때 어떤 내 시제품 무엇을 할 것인지 만드는 과정이 요 단계고 여기가 이제 초기 지원 단계고 요때는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드셔서 만나셔서 MVP라는 걸 만드는 시기다. 그러니까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드셔서 나를 증명해 보이는 단계가 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업이 운영하는 거죠. 키우고 넓히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객과 만난 단계고 말씀드렸듯이 이 죽음의 계획과 J커브라는 곡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이제 헷갈려하는 부분이 우리가 신제품을 만드는 단계가 보편적으로 요 신제품을 만드는 단계가 성공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신제품을 만드는 시간이 어느 시기? 죽음의 계곡 제일 밑바닥에 있는 시기. 요거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많은 창업가들이나 설립하신 분들이 자기 서비스나 제품이 한번 딱 출시되면 그리고 뭐 10명, 20명 좋은 호응 받으면 또는 제품 평가에 좋은 평가 받으면 아, 성공했네 하고 거만해지시는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성공이란 부분은 우리가 신제품을 만들고 사업사인 성공은 매출 곡선이 비용을 넘어서는 그 순간이 사업사인 성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을 있는데 옆에 그림 보시면 요 과정에서 요 데스밸리의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는 정책 금융을 활용해야 된다. 정책 자금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이 3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좋아하는 창업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런 거죠. 그 기술이 없어서 우리가 못한다라면 그 트렌드를 갖고 우리의 장점을 융합해서 사업 아이템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증명하고 만들고 키울 때 이 과정들을 제가 친지, 친구, 개인 돈 써가면서 하지 말라는 당부를 드리는 거죠. 내 돈 써가면서 창업하는 거는 정말 이 창업을 실패하더라도 내가 어렵지 않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창업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그게 좀 부족하긴 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재창업 구조가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새로 시작하긴 했지만 실패를 하더라도 또 할 수 있는 구조가 다시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창업 한 번 하게 되면 실패를 하면 그 다음에 다시 이룰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서히 이런 것들은 다시 하고 있지만 많은 창업 성공하신 분들 보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죠. 사실 현대, 뭐 삼성 이런 기업들 초기 제 설립자 다 한 번씩의 실패를 경험하고 했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라라는 부분이죠. 자, 정부의 창업 지원 자금, 출연 자금, 융자금, 투자 자금 많이 있고요. 지원 자금 뭐 이런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보겠습니다. 창업 지원 통합 공고가 2024년 지자체 창업 지원 통합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이 과정을 듣는 분들이라면 설립을 하셨다 하더라도 다운 받아서 보시면 올 1년 동안 정부나 경기도 또는 충청남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에 붙여보시면 뭐 문화예술 쪽이면 문화예술청에서 나온 거 또는 뭐 문화재청이면 문화재청에서 나온 거 과기부면 과기부에서 나온 거 모든 부처 것들을 3년 전부터 중기부에서 모읍니다. 모아서 이거를 책자로 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내가 올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장 단계별 지원 제도를 활용해라. 지금 준비 단계니까 여러분은 지금 교육을 많이 받을 때요. 이런 아카데미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게 좋을지 주식회사로 창업하는 게 좋을지 사회적 기업을 주식회사 설립해서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는 것이 좋을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고요. 사회적 경제 정부 지원 사업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우리가 기재부에서 자금이 나오는 거고 마을 기업,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갈 경우는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지금 주 소관을 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기술 기분이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에 내가 기술력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자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술이 없다라면 여러분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데 사업을 운영하는데 좋은데 그 기술이 없다. 그러면 기술 지원 사업 자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를 하시는 기술자분들과 함께 콜라보로 해서 들어가면 그런 정책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라는 거 있고 창업 지원 사업도 많이 참여하시는 거고요. 기타 지원 사업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한 뭐 협동조합들이 그 지역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앙크로보로나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원주 두루바른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건 마찬가지죠. 재활치료를 전문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죠.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도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집이 요양원으로 바뀌는 케이스들도 사회적 협동으로 개인사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해 가는 거죠. 또 공동육아 문제 있다. 그럼 어린이집 사회적 협동조합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 판매형이라면 뿌리산업협동조합 뿌리산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근본 사업들을 해가지고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협동조합 정수 같은 경우는 어디 계시는 분들이라면 신설동인가요? 서울시 서울 안에 이 철을 조립하시는 분들이 모이셔서 협동조합 정수를 만드셨는데 이분들은 이 헬리콥터 공군의 그 헬리콥터의 그 로켓 발사대 조립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죠. 뭐 로켓은 못 만들지만 이런 발사대 같은 것들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이제 시작된 팀도 있고요. 지역사회 기여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에픽로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 지역의 어떤 문화활성화과 지역 이야기를 저 안에 넣어서 뭐 지금 소비자를 찾아가는 이런 형태의 협동조합을 만드는 기업도 있고 해피팝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우리 요즘 스마트팜으로 지역 안에서 카페도 만들고 스마트팜에 나오는 이런 물품도 하고 여기 이제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스마트팜이 저희 집사람도 집에서 어느 날 야채를 사왔는데 스마트팜 야채로 사오더라고요. 일단은 씻기 편하고 흙 안 묻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이런 것들은 지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도시 안에 도시형 스마트팜 구조를 하는 부분들도 뭐 이게 시장이 성장할 때는 이미 한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벤치마킹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회가치 창출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 작은 시선 여기 부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사업은 이 서비스 통해서 그 지역의 지도를 좀 이제 확인해보는 이런 형태로 사업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에코 컨시버스 Y 같은 경우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려는 그런 정신을 갖고 이 배출기를 만든 그런 케이스의 협동조합도 있는데 이것들은 환경을 한다든지 지역에 이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형태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접근해 나갈 수 있고요. 제일 많은 게 사실은 교육과 경우 들어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과학기술 협동조합 들어오실 때 고민을 많이 해줍니다. 과학기술이 없는데 이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좀 코딩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음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뭐 인공지능 이런 표현을 넣어놨지만 아이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형으로도 많이 접근해 오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프리랜서 과학기술 협동조합도 아까 설명드렸던 많이 있고 산학연, 그러니까 산업체랑 학교랑 연구단체랑 이제 같이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충청대 바이오테크 협동조합 같은 경우 과학기술교육진흥 협동조합들이 이제 많이 있을 텐데요. 시간이 많아서 오늘은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서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협동조합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스타트업 대부분 실패한다는 거죠. 실패를 염두하고 창업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건데 제대로 가시려면 적절한 실패하는 이유가 적절한 이해관계를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고객이 됐던 나의 사업 아이디어를 잘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이든 또 다른 하나는 사전 준비 없이 무조건 행동에 나서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 사업에 성공하려면 적절한 이해관계를 찾는 것 또는 충분한 준비를 하고 창업에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좀 마칠 텐데요. 뭐 혹시 질문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댓글에 남겨주시면 댓글로 제가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
지금 질문 들어온 게 있을까요? 예, 질문은 저희가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은 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